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이 약세였는데 거의 2달 반 만에 오늘은 강세의 시장입니다. 자, 주식은 말이야,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롤러코스터와 같은 변동성은 주식시장에서 겪어야 될 입장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새카맣죠? 그죠? 주식시장의 어둠과 패닉, 공포, 이것이 어제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 또한 주식시장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노란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란톡을 통해서 지금 방송하면서 또 못다 나눴었던 이야기들을 주식에 대한 궁금점들을 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샵 0988로 김기수 문자 전송해 주시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됩니다. 자, 저 김기수와 본격적인 돌직구 타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오미크론의 파장이 시장에 짓눌렸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어제 코스피가 2.4% 급락하고 코스닥이 2.69% 급락을 했죠. 그 이유들은 이러합니다. 일본이 오미크론 환자가 나왔다라고 해서 급락을 했고 또 그 속에서 우리나라 울산에 확진자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파월이 오미크론이 경제 고용 하방 위험이 있고 인플레이션 혼란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서면 답변 이야기, 그리고 10월 산업 생산이 1.9% 하락하면서 1년 반 만에 최대 감소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내년 한국 증시 EPS 증감률이 최하위권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미국 시장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을 6,800개까지 매도하면서 시장을 하락 압박을 시켰고 기관들은 프로그램 매물을 쏟아내면서 급락 마감을 했죠. 그런데 오늘 코스피는 플러스 2.1%, 그죠? 거의 다 되돌려놨고 코스닥은 2.69% 하락에 반밖에 되돌려놓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앞으로 코스피 대형성 종목 부분에 매기가 더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익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에 관해서 주목할 변수.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오미크론 확진자 걸려서 죽었답니까? 아니죠, 그죠? 전파력이 강하다라는 것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죠? 치사율이 높다.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로 잡아도 1주, 2주 후에나 알 수 있는데 시장은 미리 걱정을 하면서 교란을 당하는 선물 그리고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교란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확진자 현황입니다. 11월 12일 날 393명에서 11월 25일 날 2,465명으로 급등했다. 20배 급등했다라고 언론이 섹시하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구가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6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000만 명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오늘 확진자 몇 명입니까? 5천 명이 넘었죠. 2,465명. 이게 엄청나게 크게 지구가 멸망할 뉴스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검증된 거 없습니다. 자, WHO에서 지정한 우려 변이로 지정한 우려의 핵심은 기존 백신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거 따져보겠다.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전파력 더 강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경제활동 회복 지연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 델타 변이는 안 그랬나요? 그죠? 우리가 그 상황들을 한번 봅니다. 오미크론에 맞설 백신 개발과 치료제, 우리 인프라 갖고 있잖아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그죠? 이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바이온테크라든지 모더나라든지 그리고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다 나름대로의 조사하고 있고 그 속에서 평균 80일에서 100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 변종에 대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유럽 시장이 가장 세게 떨어졌어요. 그 뉴스를 가지고. 그런데 지난주 11월 초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유럽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델타 변이로 인해서. 그죠? 그러니까 관광국가가 대부분인 유럽 쪽에서 이미 이 파란색을 보시면 이 오미크론 이전에 그죠?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서 시장이 쉴 만한 위치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유럽 시장은. 미국 시장도 그동안 상승폭이 컸고, 그죠? 뺨을 맞아서 우는 거가 아니라 울고 싶은데 오미크론이 등장해서 조종을 보인 겁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확진자 건수 마찬가지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유럽 쪽에서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이미 폐쇄,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미크론이 더 크게 작용을 한 부분이죠. 이 부분도 우리나라의 중증병상 가동률 여러분들 61.7%라고 11월 7일인가 14일인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보름 지나서 중증병상 부분이 78.5% 엄청나게 늘어났고 중부지방 대전 이쪽으로는 100%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시면 이젠 재택에서 그죠?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하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고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져서 해외여행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그런 세상 아니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위드 코로나라는 그 단어적 용어에 해서 혹시나 방역에 소홀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받기가 더 쉽지 않은 생활의 공간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쉽게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하튼 궁극적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중단 여부, 바이든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내년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절대 미국 시장은 절대라고 하면 안 되죠. 주식시장에서. 그러나 그죠? 국경 폐쇄와 같은 악수를 두지 않을 겁니다. 서방 국가는 이 아시아권 국가하고 틀리죠. 유교 중심의 아시아권은 그런 제재나 방역 부분에 있어서 마스크 쓰라면 쓰고, 그죠? 나오지 말라면 나오지 말고 이런 부분이 강하지만 이쪽 서방 국가들은 뭐예요? 개인주의가 강하고 그리고 인권에 대한 부분이 우리보다 남다르기 때문에 그죠? 맞지 않을 자유, 그리고 그 속에서 활보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을 달라고 하니까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하튼 미국은 폐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하나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면 남아공의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좀 늘어나긴 했지만 죽은 사람 없다. 중증 환자 없다. 그죠? 아직 결론이 아닌 오미크론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사들 너무 섹시하고 자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우려 변이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 사실 알파나 베타, 감마, 델타 이 변이가 우려 변이였잖아요. 이때 그러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었는데 이때마다 우리 시장은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느냐? 2020년 9월 달에 영국 알파 변일 때 마이너스 7%, 10월 달에 인도 델타 변일 때 고점 대비 마이너스 6%의 영향을 미쳤고 브라질 감마 변이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오미크론을 6%, 7%, 마이너스 6%, 7%대로 예상을 하게 되면 2810포인트입니다. 2790포인트는 우리 시장 PBR 기준, 그죠? 1배. 순자산 비율 1배. 그러면 2790포인트가 순자산 비율 1배고 이런 변종이 나왔을 때 6, 7%였다면 2810포인트 내에는 강력한 지지라인이잖아요. 어제처럼 급락하는 순간에 쫄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어제 같은 날 용기 있게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난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한국 시장이 그렇게 매력이 있느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글로벌 주요 가운데에서 12개월 예상 EPS 증감률 꼴찌 가까이에 있습니다. 브라질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게 별 매수세를 잘 안 들어왔었던 거지요. 이익 사이클도 내년 3분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합니다. 증권사 리포트 내용입니다. 그런데 증권사 리포트 내용 여러분들 맞는 거 많이 보셨나요? 틀린 것도 많죠. 그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중국 경기 하강 사이클, 그리고 이미 중국은 2020년 중반부터 긴축을 시작을 했고 그 속에서 시진핑의 공동 부유, 그런 가운데에 부동산 헝다그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반 문제, 이런 부분 속에서 계속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 부분에 있어서도 이 공급망 병목 현상과 그리고 수입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익이 하향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포스코 그리고 화학업종, 이런 부분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반토막 나는 흐름, 앞으로 안 좋을 것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반영된 흐름을 갖고 왔었던 거죠. 자, 거기에다 우리 시장 매번 이야기하죠. 해도 너무한다. 그죠? 증권관리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여기서 한마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연도별 IPO 시가총액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평소에 10조, 20조밖에 안 되던 IPO가 개인 투자가들 주구장창 2021년 들어오니까 89조나 했어요. 12월 달에 2, 3조 더하면 90조가 넘어갑니다. 이 뻘떡 선거 보세요. 그죠? 이렇게 IPO를 무진장 해대고,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고객의 탁금은 65조의 정체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IPO 좋은 기업이 주시장에 들어와서, 그죠? 그런 투자 자금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자본시장의 핵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스케줄과 흐름을 봐가면서 해야지, 개인 투자가 들어왔으니까 개인 투자가한테 다 떠넘기고 시장 박살낼 작정하고 하는 겁니까?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을,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독일 물가 상승률이 29년 만에 최대다. 그죠? 거기에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30년 만에 최대다. 어우, 물가, 인플레이션, 와우. 그죠? 엄청나잖아요. 그죠? 물가 지수. 그런 가운데에서 파월 의장이 자산 매입 조기 종료 논의해야 되고 물가 상승은 항상 일시적이라고 했던 분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아, 이제 4년의 임기가 탄탄대로에 놓여 있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이 여러분들 주가를 박살내는 요인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파월이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굳이 했을까? 오미크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종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거라면 입 닫고 있는 게 낫죠. 그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굳이 조기 테이퍼링을 속도를 빠르게 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내비쳤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 바이든 대통령의 물가 잡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수행, 이 관점. 또 하나는 사실 이거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가장 급락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전략 비축유 미국에서 방출한다, 이런 얘기에도 제대로 하락하지 않던 유가가 급락을 했죠. 사실 10월 말부터 천연가스, 석탄, 석유, 석탄 뭐 해서 원자재 가격 고점에서 50% 가까이 하락하는 와중에 마지막까지 버텼었던 게 유가입니다. 유가가 뭐예요? 결국 전체적인 이 생산자 물가를 상승화시키는 요인이잖아요. 그거를 급락시키게, 하락시키게 하는 발언, 그게 더 컸다라고 저는 봅니다. 주식시장은요, 금리 상승과 동행합니다. 그죠? 그 동행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긴축이 나왔을 때 급락을 하는 거지, 지금 아직 금리 인상도 아니고 테이퍼링 속도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의미 있는 지표가 나왔죠. 어제 중국 제조업 PMI의 반등입니다. 그리고 공급망 병목
소폭 해소되고 있는 과정. 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것이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소비자 물가 상승 부분을 갖고 가고 있는 요인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이 제조업 지표가 일단 8월 이후 처음으로 50으로 올랐으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재 소재, 특히 화학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이 반토막이 난 부분이 오늘 세게 반등을 해주는, 상승을 해주는 효성화학이 15%, 18%, 그리고 롯데케미칼, 그리고 코오롱인더스트리, 그리고 대한유화 이런 쪽 라인에 반등이 들어왔었던 부분이 이런 지표 부분이다. 거기에서 핵심은 PMI 구성 5가지 세부 항목 중에서 생산도 이 7, 8, 9, 10, 11월인데 그죠? 11월 부분으로 갈수록 다 막대 그래프가 크죠. 그죠? 생산이나 신규 수주 그리고 원자재 재고, 고용 다 다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고무적이고 또 하나는 공급기간, 인도시간, 그죠? 이 부분이 여기서 막대 그래프는 짧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그 속에서 아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0년 만에 최대니 유럽의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9년 만에 최대니 이런 부분은 결국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낮아지면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고 그 낮아진다는 건 결국 원자재 가격과 유가의 하락이지요. 자, 생산자 물가 지표 하향 가능성이 나타났다. 무슨 얘기냐면 원자재 평균 가격, 그죠? 투입 물가가 쭉 내려오고 있는 부분, 산출물 물가도 내려왔죠. 그러면 앞으로 발표될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내려올 거라는 겁니다. 지표의 후행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소비자 물가가 몇십 년 만에 최고다. 이거에서 현혹되지 말고 그것의 주 구성 요인들이 지금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앞으로의 물가는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생산 지표와 석탄 생산 추이도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건 결국 뭐냐? 전력난과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라면 앞으로 이러한 이유, 이 부분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도 강하게 주기 테이퍼링, 강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 자, 우리가 NFT나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그죠? 제조업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광을 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잘 보시면 시장이 제조업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니까 이쪽 비제조업 쪽은 다소 약세 흐름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나오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나라는 그죠? 우리나라는 이 메타버스 쪽 라인 부분에서 너무 컨텐츠나 플랫폼 쪽으로만 시장 흐름이 가고 있다. 가격이. 그죠? 그런 가운데 실제로 미국으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나 애플 이런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LG 이노텍을 계속 강조드렸었던 이야기도 이 맥락입니다. 아직도 유효하다. 반도체 기판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죠? 심텍이라든지 또 MLCC 쪽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쪽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DDR5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 나의 데이터가 돈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국내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가 12월부터 시작을 되는데 내년 1월에 정식 서비스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생산자인 개인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접근이나 이동, 처리에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 부분 속에서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는 널려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플랫폼과 가공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POS 플랫폼, 그리고 이율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 등이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산업 분별 비중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 허가받은 기업이 한 52개 기업이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차근차근 준비해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 가운데에서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사례를 보게 되면 금융이나 공공 부분, 뭐 실생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확대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금융 쪽에서 페이코가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 비금융 데이터를 통해서 30만 원 한도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비금융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 2030은 기존 금융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그 금융 거래 내역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웹툰이나 쇼핑, 게임 이런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서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금융 페이코, NHN 쪽 부분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한컴유드가 그죠? 생활 쪽 부분에 있어서 엠박스 그래서 개인 건강 진료와 카드 내역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맛집을 추천하고 정신 건강 관리 및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도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으로 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궁극적으로 미국 시장이나 또 유럽 시장이나 또 중국 시장이나 여러 가지 변수 요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장중에 11,000계약 넘게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8천억이 넘게 들어왔죠. 그런 가운데에서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현대차, 기아차, 차량용 반도체도 아까 공급 병목 현상에서 일정 정도 해소되는 과정들이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 민감 섹터의 가장 핵심인 화학업종 부분 그리고 철강업종에서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하는 흐름 부분들을 갖고 있지만 장중 10%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 이런 대형주들이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부분이 아주 질리고 질린 1월 11일 고점 이후 또 4월 달에 경기 민감 sek터들 고점 이후 6개월 1년 가까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소외받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반등을 하니까 못 참겠다, 꾀꼬리. 그죠? 막 매도하는 흐름들을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악의 경우에도 아까 검은 섹션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주식은 고통 없는 바닥이 없습니다. 그 바닥이 고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누군가는 그 고통에서 포기하고 던져야 바닥이 나오는 거고 누군가 고점에서 그죠? 포모 현상으로 불나방처럼 따라 들어올 때 고점이 형성되는 겁니다. 무지무지 주가가 올라간 상황 속에서 냉탕온탕 오고 가는 시장이라면 버려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주가가 충분히 내려왔고 5개월, 20개월 이평선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 20개월 이평선을 깨서 반등 들어오는 거라면 반등을 이용해서 줄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20개월 이평선에서 되돌아 나오는 쪽은 적어도 20% 30% 상승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방송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TN 밴드 홈페이지 화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제 얼굴이 나오죠, 그죠? 포털창에 MTN 밴드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제 얼굴이 있고 거기에 제 얼굴을 강하게 클릭하시면 그죠?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가 너무 빠르게 지나쳤었던 내용을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2달 반 만에 빨간불입니다. 그 빨간불이 그죠? 제비 한 마리 날아들었다고 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봄이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신호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